이건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종로의 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11월 28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익 총평 진행하기 전에 우리 네이버 검색에서요 hackers.co.kr 검색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중심 사진 4문제, 사물 중심 사진 1문제, 혼합 유형이 1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람 중심 사진이 많다라는 거는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 분석을 좀 우리가 순서를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냥 사진을 뒤죽박죽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사람의 동작을 확인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진에 사람이 없으면 이 부분은 패스 해주시면 되겠죠. 사물을 확인합니다. 근데 사물 중에서도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들을 때 이거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없는 거 나오면 당연히 오답이겠고요. 배경이나 장소를 보실 때도요 분명히 놓여있는 어떤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오답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사진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딱 봤을 때 그런데 사람 중심 사진에서도요 사물, 풍경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보면서도 사물과 배경까지는 함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휘가 좀 되게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어렵다든지 발음이 엄청 어렵다든지 이러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 익혀 두셔야 되는 어휘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요 plug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박또박 플러그인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플러깅 이런 식으로 심지어 진행형을 써요 플러깅인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플러그인 플러깅인 이렇게 딱딱딱 끊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는 발음 부드럽게 들어가 주는 거고요. 이 플러그 어서 많이 들었죠? 우리 콘센트에 플러그 꽂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플러그인입니다. 꽂는다는 거.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전기차들이 아무래도 많이 대세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렇게 전기 충전기를 꼽아 넣는 겁니다. 물론 충전하는 이 자체는 charging이라고도 보셔도 되겠지만 꽂아 넣는 상태 자체도 플러그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토익은 실용 영어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시면서 충분히 보이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이 표현 앞으로 가시다가 보이시면 꼭 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콘센트에 뭔가를 꽂아 놓는 거, 그죠? 꽂아 놓는 거 이런 장면 보셨을 때도 플러그인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sipping입니다. 요거 사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sipping이라는 발음은 이 단어는 잘 모르는데 sitting, 앉아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거든요. 많이 헷갈릴 겁니다. 예를 들면 sitting a glass of water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sitting이 아니라 sipping이죠. 정확하게 들으면 sipping a glass of water 이가 돼야 되는데 sitting으로 듣고 앉아있다고? 뭐야 물 위에 물잔 위에 앉아있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sip이라는 단어 sipping 발음까지도 sipping이 아닙니다. sipping 발음해 주셔야 되겠고요. 홀짝홀짝 거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론 drinking이라고 가셔도 돼요. 큰 틀에 봐서는 drinking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sipping 정도가 되겠죠. 우리도 이제 겨울 되잖아요. 따뜻한 음료수 마실 때 벌컥벌컥 마시지 못하거든요. 마시는 거 이렇게 씹 이 느낌으로 이 의성어에서도 이제 우리가 나온 말이거든요. sipping이구나 주변에서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요 stop이란 표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어하는 어휘거든요. 일단 우리 이런 경우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끔 있습니다. 밟았는데 발에 붙어버렸어요. 이거를 stuck이라고 합니다. stuck은 원래 stick, stuck이에요. 우리 stick은 막대기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요 스티커 생각하시면 돼요. 붙여놓는 거. 그래서 스티커, 붙이는 거구나. 그러면 스틱은 붙여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딱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단 변화가 stick, stuck이 됩니다. 이 표현 여러분이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다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껌이 붙어 있는 것도 stuck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tuck in traffic, 교통 속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죠. 길이 엄청 막힌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uck on the third floor,
3층에 딱 붙어 있다. 아마 보통 엘리베이터 같은 게 3층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 엘베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층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는 고장나서 멈춰서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우리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벽이나 게시판에 붙여 있잖아요. 이것도 맨날 우리 뭐 post란 단어 맨날 씁니다. 게시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붙여둔 거니까 stick, stuck 이 표현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BPP하고 being PP라고 합니다. 사실 의미 키워드는 똑같아요. PP형이 키워드가 될 건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사진에서는 사람이 페인트 칠을 하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예문이 나오면 되게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벽 페인트 칠. 벽 페인트 칠 키워드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페인트 칠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대체 뭐가 답이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being이라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being은요 당하는 중이다요. 근데 스스로 당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중이란 말이죠. 원래는 by a man, by a person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뒤에 있는데 영어는 당연히 말 안 해도 아는 거는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에 의해서 색칠이 되는 거지 뭐 저절로 되겠어 해리포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이잖아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는 패턴 being입니다. being 들어가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요게 서로 다 정답으로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은 컵 같은 게 어디 놓여 있어요. 그 사람은 손대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냥 BPP를 쓰겠죠? 사람이 내려 놓는 장면입니다. being PP를 쓰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정 패턴 하나만 볼게요. 지금 이 사진을 딱 보시면은 현재 사람은 없고요. 뭔가 이렇게 다 잘 놓여 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A table lamp is on the floor. 요거는 일단 오답입니다. 왜냐면은 테이블 램프는 맞아요. 요즘 램프가 조그만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램프를 테이블 램프라고 합니다. 얘는 좋은데 이게 바닥에 놓여 있지 않단 말이죠. 위치가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만 보고 그래 램프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너무 마음을 좀 조급하게 먹으면 틀릴 수 있는 패턴이 되겠고요. 정말 치사한 게 이거죠. A standing lamp is on the drawer 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상황이 좀 말이 되진 않아요. 왜? standing lamp입니다. standing lamp는 세워놓는 램프니까 길쭉한 우리 램프 있잖아요. 큰 거. 흔히 말하는 floor lamp라고 합니다. 바닥에 내려놔서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램프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절대 standing lamp가 아닙니다. 얘는 테이블 램프가 된단 말이죠. 근데 램프가 드로어 위에 있다. 맞는데 램프가 틀렸단 말이지. 요런 건 정말 나오면 조금 치사한 패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거는 테이블 램프, 긴 거는 스탠딩 램프나 플로어 램프라고 부른다는 거 명칭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pillows are lying on the floor. 필로우 베개입니다. 베개가 바닥에 없죠. 여기서도 베개는 있는데 바닥이 없으니까 오답이다라는 거. 이런 오답 패턴 조심하시고요. 어디 놓여 있다라는 표현을 좀 보시면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be placed. 그죠? 물건이 스스로 놓을 수 없잖아요. 놓여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be lef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left는요. leave left죠.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lie라는 단어인데 이 lie는 원래 얘입니다.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놓여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누가 놨는지 몰라요. 우리 이 사진 보시면 누가 이것들을 갖다 놨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이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사진을 딱 봤는데 얘네가 그냥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lie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 pillow들이 lying on the bed 하게 되면 이 침대 위에 놓여 있다니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단어 표현하고요. 오답 패턴들을 좀 조심해서 기억해 두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쉬운 문제들을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쉬운 거에서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발목 잡히지 않고 쭉쭉쭉 실력 상승, 점수 상승, 토익 졸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파트 마무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파악하지 마세요. 막 전문 용어들, 막 요만한 물건들 대체 이건 뭘까?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사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장면들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가 어려운 건 아닌데 발음이 어렵다든지 혹은 우리가 조금 모르는 동사 표현들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객관식이잖아요. 속어법 쓸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세모 칠 거예요. 세모 쳐놓고 나머지에 승부를 거는 거죠. 근데 나머지 3개 중에 정답이 들렸어. 그럼 그냥 과감하게 고르시고 3개 중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못 알아들은 그 세모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아듣고 푸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못 알아들은 경우에도 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진에 없는 거 혹은 안 하는 동작 당연히 오답이 되겠고요. 토익은 결국엔 어휘하고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만 단어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귀로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한국식 발음과 실제 원어민 발음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여는 발음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눈, 귀 더하면 토익 졸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파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밍 난이도 중 정도였어요. 그렇게 어려운 스키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길다든지 까다로운 단어들은 사실상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요. 스크립트 내용 자체도 중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되게 상상하기 힘든 또는 평소에 우리가 대하지 않는 어색한 상황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말 평범한 상황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발음도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쭉 시험들을 보면서 또 이제 우리 토익커들이 쭉 의견들을 올려주는 거 보면서 예전에 정말 어렵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졌던 시험과 이번의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깔끔한 발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알아듣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도 중, 이거는 트리플 중이네 그냥 그죠? 딱 중 정도 난이도. 그리고 되게 좀 미안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분들은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이 정도 난이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기억할 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스키밍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리딩이 아니라 스키밍입니다. 스키밍이라는 거는 문제와 보기를 미리 읽어보는 거죠. 리딩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요약입니다. 아하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는데 얘네들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내용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구나 정도만 쓱쓱쓱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실시간 체크하셔야 되죠. 정답은요 대부분 3문제 한 세트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기 중에서도요 4개를 다 언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정답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포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립트 끝난 후에 문제 읽어주죠. 우리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다시 스키밍 샥샥샥 하셔야 됩니다. 망설이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조금 내가 못 알아들은 문제가 있다든지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보기 중에 패러프레이징이 되면서 답을 좀 못 찾을 것 같다든지 이럴 때 시간 걸릴 것 같으면 과감하게 쿨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한 문제를 고민하다가 뒤에 3문제 스키밍 타임을 놓치게 되면 총 4문제의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 멘탈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전략적인 선택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정답 찾지 못하면 항상 고민하지 말라는 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에겐 다음 3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다음 문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 유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파악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다 알아듣고 풀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보기 중에서 정답만 띵띵띵 들릴 거라는 거죠. 처음에 보시면 저 호텔 체크인 좀 하려고요 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 1번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대화는 어디서 하는 것인가 했을 때 호텔 체크인이면 호텔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hotel이라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accommodation에서 숙박업소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장소라기보다 그럼 이 사람 누구니라고 이 B겠죠? A가 아니라 B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는 호텔 직원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툭툭툭 힌트가 바로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 인원 몇 명이에요? 어른들 아이 넷입니다. 그랬더니 기본 4명까지래요. 보통 우리 투숙하는 기본 인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추가로 결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구체적인 투숙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단 말이죠. 뭐다? 추가로 결제해라가 나왔습니다. 그죠? 돈이 더 든다. 사람이 초과됐으니까 뭐 이거랑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여행 갈 때 뭐 짐 실을 때 무게 기준 있잖아요. 그 무게 넘으면 뭐 추가로 돈을 낸다든지 또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 고장 났을 때 그 견인차 온단 말이죠. 그 견인차도 거리에 따라 비용을 받아요. 얼마까지는 뭐 20km까지는 얼마, 그 다음부터는 1km당 얼마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도 추가 거리에 따라 돈 받는 거 구체적인 정보가 파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 하죠? 호텔 포인트 결제 되나요? 돈 좀 아깝다 이거죠. 호텔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현금으로 주셔야 됩니다. 칼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불 수단에 대한 문의가 되는데 우리 수단이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수단은 보통 method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요즘 얘랑 좀 많이 바꿨습니다. way, 방법이죠. 뭐 방법이나 수단이나 그게 그거니까. 문제는 manner, 그 다음에 means입니다. 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매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너 되게 매너 있다 이럴 때 그 매너는 보통 예의, 예절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이미 콩글리시예요. 이미 한국어가 돼버렸어요. 국어사전 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매너가 수단 방법이고요. 예의, 예절은 manners가 됩니다. 이거 우리 영화 보면 다 알죠.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그 킹스맨. 뭐예요? manners, make, 덩, 맨, 빵 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 보시면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도 보실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세요. 물론 여기서 제가 자막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막을 봐야 재밌어요. 자막은 보시되 들리는 소리에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토익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모든 이 대사가 다 들리진 않아요. 소음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포인트들인 단어들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 늘어가면 생각보다 영화도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me는 우리 의미하다라는 뜻이면 얘는 s가 붙었을 때 수단 방법이 됩니다. 요것도 많이 나오죠. The means of transportation 하면은 교통수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시면요. 야, 리스닝 숙제 다 했냐? 나 이제 리딩 하려고. 그랬더니 응, 나도 이제 거의 다 했어. 지금 이제 숙제를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랬는데 나 리스닝 실력이 좀 부족할까 봐 걱정이야. 걱정, 문제점인 거죠. 문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요. 항상 같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리스닝 실력이 부족하다. 걱정이 무엇이냐? 근심이 무엇이냐? 다 지금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걱정을 해요? 시험이 지금 다음 주란 말이에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시험이 좀 빠른가 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겠어? 그럼 우린 대부분 그럼 다음 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봐. 좀 더 공부하고 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당연한 스토리잖아요. 보시면 고득 좀 받으려면 그건 다음에 보지 말고 내년으로 리schedule하는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chedule이라는 발음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해커스의 임schedule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물론 reschedule이지만 reschedule이란 발음도 기억해 두시고 일정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꿨어요? 일정을 땡기는 게 아니라 일정을 미뤘잖아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년에 보라고 했으니까 일정을 바꾸라는 거, 일정을 미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reschedule, schedule 대신에 change라는 단어 일단 대표적으로 쓸 수 있겠죠?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년으로 바꾸라는 거, 내년으로 미루라는 거니까 delay라든지 postpone, put off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paraphrasing 패턴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reschedule, reschedule 요것만 외우지 마시고 일정을 바꾸는 건데 일정을 더 뒤로 바꾼다는 거는 일정을 delay 하라는 거구나. 그럼 거꾸로 delay 나왔을 때도 일정을 바꾸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포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고맙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토익 시험은요. 실력을 막 모아갖고 시험을 딱 한 번 봐서 이걸 터트리기보다는 이 시험마저도 공부하는 과정의 한 가지라고 전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해서 시험 한번 보시고 그 나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또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시험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또 시험장 분위기도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도 모르게 점수가 쑥쑥쑥 토익 실력 쑥쑥쑥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LC를 가르치고 있는 고희정입니다. 오늘 11월 28일 토익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토익 시험의 총평 Part2하고 Part4를 오늘 저랑 같이 하게 되실 텐데요. 그 전에 해커스의 해커스 토익 사이트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해커스 토익 사이트 방문하시면 토익 공부하실 때 쓰실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세요. 혹시 지금 이 총평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 우리 이제 모바일 앱에 오시면 여기 이렇게 커뮤니티 또는 무료 강의 있는 처음 두 메뉴가 있어요.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제 서로 질문하시고 의견 주고받으실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무료 강의 들어오시면은 총평이라든지 뭐 특강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28일 시험 난이도는요. 이렇게 Part2 별 3개, Part4 별 3개 요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이 3개보다 적은 적은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별 3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자체적으로 기본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험을 보고 오셨는데 난 하나도 안 쉬웠는데 왜 쉽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 더 이상 쉬워질 수 없을 만큼 쉬웠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한 700점대 후반에서 800점대 초반의 점수를 이제 안정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 내가 뭐 만점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 시험은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 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점수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 뭐 200점 300점에서 점수를 500점 600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쉽다는데 하나도 안 쉬워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기본적인 난이도가 딱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와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 입장에서 막 풀리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의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정도 시험이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난이도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평 내용은 특별히 막 어렵거나 새롭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 조금 간단하게 다루는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Part2는요, 뭐였죠? Part2는 이제 질의응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question and respons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해당하는 이제 정확한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울리는 반응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의문사를 준비를 해봤는데 엄청 간단하죠. 누가 동사하기로 했어? 요걸 이제 기본 툴로 잡아봤어요. 누가 주문하기로 했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역에 손님을 데리러 가기로 했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오늘 총평하기로 했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단순한 접근은 뭐가 될까요? 저 누구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기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제니퍼가 될 수도 있고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크니션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이름이나 직업이나 직책이 보기 중에 있을 때 이거다 하고 골라주시는 게 이제 가장 단순한 유형의 정답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답을 찾으실 때에는 서술어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기로 했어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supposed to 하는 표현이 있죠.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하다. 그래서 누가 동사하기로 했어? who's supposed to 동사. 이렇게 문장 만들면 돼요. Who's supposed to order? Who's supposed to come? Who's supposed to pay?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에 이름이 등장했을 때 여기 해당하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솔직히 요새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명보다는
계정에 다른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 이름들 한 번 듣고 이렇게 아 하고 알아듣기 쉽지 않죠. 그렇죠? 가수들도 자기 본명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래퍼들은 다른 이름을 많이 쓰죠. 그럼 한 번에 듣고 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름을 정확하게 못 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요런 하기로 했어, 할 거야, 처리한대 유형의 동사를 서술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답을 좀 쉽게 찾아가실 수 있어요. 그런 표현들 몇 개 볼게요. volunteer to do it, going to do it, take care of it. 그래서 누가 하기로 했어? volunteer to do it. 누가 그거 자기가 한다 그랬어. 라고 답을 찾는다든지 누가 going to do it. 걔가 할 거래. 누가 will take care of it. 걔가 알아서 한대.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 동사가 뭐가 됐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거를 한댄다에 해당하는 서술어. 모든 구체적인 표현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동사를 많이 알아두시는 게 Part 2 답 찾을 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요거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의문사는요. 얼마나 걸려에서 이제 얼마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 표현은 문장으로 아시는 게 좋아요. How long take? How long take?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쌤 총평 얼마나 걸려요? 촬영 얼마나 걸려요? 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준비를 하다가 랩탑을 떨어뜨려서 수리를 맡겼어요. 아저씨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택시를 타고 학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기사님 얼마나 걸려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for about 요 우리가 샵이라고도 하고 우물정이라고도 하는 요 마크는요. 영어로 넘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10 minutes. 2 hou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r about 10 minutes 한 10분 정도 for about an hour 해서 1시간 정도 요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패턴이 되겠죠. 요건 어때요? will be done by 시, 요일, 날짜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는 건 그 걸리는 만큼을 답을 해달라는 뜻도 되지만 그래서 그만큼이 걸려서 끝나는 지점을 알려주는 것도 어울리는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기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2시 전엔 도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신다든지 아저씨 이거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30분 걸려야 할 수도 있지만 수요일까지는 내가 고쳐줄게요.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에는 수리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will be done 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done 끝날 때는요. 완료를 나타내는 by를 같이 쓰는 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done by, finished by 이렇게 짝꿍으로 기억하시면 써먹기 좋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가 낮을 때는 이제 이런 직접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일반적인 난이도 우리가 쉬운 거를 예상하고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직접적인 답보다는 글쎄요. 봐야 알죠. 차 막히는 거 봐서 어디 고장 났는지 봐서 이거 한번 뜯어봐야 알겠는데 촬영 시작해 봐야 알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바 없다. It depends.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et me see. 좀 볼게요. 잠시만요. I'll know after 뭔가 일이 있은 후에 알 수 있다. 지금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보면요. 자, 소요 시간을 물어볼 때 소요 시간을 답해주는 묻는 말에 그대로 답해주는 가장 단순한 표현.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 시간 물어봤을 때 완료 시점을 알려주는 거. 요거 중요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뭘 물어봐도 늘 답이 될 수 있는 유형은 모른다. 그쵸? 이거는 뭘 물어봐도 언제나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art 2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외워둬야 되는 유형의 답변입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사실 확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Part 2에서 그냥 무난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데 정말 간단한 문장인데 되게 뜻이 많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요거 하나 열심히 해볼게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게 뭔 소리야 싶죠? 영어로 do you have로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사장님 do you have 내가 찾는 물건 하면은 그런 물건 취급하시나요?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친구한테 do you have 누구누구의 contact? do you have 누구누구 email address? 그럼 야, 너 걔 연락처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나도 좀 알려줘라.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do you have로 시작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 예를 들어서 실제로 단순하게 소유, 가지고 있는지 do you have an umbrella? 우산 있어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에너지 드링크 해서 에너지 드링크 여기 가게에 취급하나요? 판매하시나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o you have 뭔가 물건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가지고 있냐라는 말 안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수량을 확인하는 의도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do you have로 시작하는 질문에 어울리는 답변 중에 긍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긍정은 그냥 enough I have enough. 충분히 있어요. We had enough for 10 people. 10명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수량이 있어요. 긍정문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부정으로 답할 때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don't have enough. 충분히 없다. 더 필요하다. 나눠줄 수 없다. 등의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sold the last one. use the last one. 이게 무슨 뜻일까요? sold the last one 하면 마지막 걸 팔았어요. sold out, 다 팔렸어요. use the last one, use the last one, 마지막 걸 써버렸어요. 더 이상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없다. 소유하고 있지 않다. 취급했지만 수량이 없어서 너에겐 판매할 수 없다. 등등등.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이 말을 직접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걔 전화번호 있어? 아, 근데 그거 옛날 건데. 저 혹시 미스터 누구누구 씨 이메일 어드레스 있나요? 물어봤는데 그분 지난달에 퇴사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는 이유를 댄다. 약간 요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는 직접적으로 그 사물을 언급한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하다는 수량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기가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 이메일 어드레스 가지고 있으세요?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그분 이제 관두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둬서 그 이메일 주소를 공유할 수 없다. 이메일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토익 문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사내에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공유할 때는 항상 회사 이름으로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관둔 이상 그 이메일을 안 쓴다라는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Part 4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몇 개 모아봤는데 자, theater, promotion, 빵 이렇게 제가 준비한 어휘고요. 그 다음에 재표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거 싫어해서 한번 나왔던 표현을 다시 하는 거, 재표현. 그래서 그거 간단한 거 3개 준비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theat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극장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theater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약간 문화예술 공연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영화예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영화요. 거의 정말 대부분 영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토익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어에서 theater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빌딩, 건물, room, 공간, or outside structure, 외부 공간인 거예요. 외부 구조물 with rows of seats, 이렇게 열로 만들어진 좌석이 있는 each row, 각각의 열이 usually higher than the one in front, 점점점 높아지는 계단식의 좌석 배열을 갖춘 공간을 얘기를 해요. From which people can watch a performance or other activity에서 공연이나 어떤 이제 활동 같은 거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대가 있고 사람들이 점점점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계단식의 좌석 배열을 갖춘 공간 또는 The art or activity of writing and performing plays에서 지금 플레이 연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극을 의미하는 뜻이 제일 커요.
theater 얘기했을 때 연극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라는 뜻이나 아니면은 그 연극, 희곡을 쓰는 작업 아니면은 그 희곡을 공연하는 연극 자체를 공연하는 그런 활동을 theater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관이랑은 요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movie theater 또는 movie cinema 해서 movie가 들어가요. 아니면 movie theater, movie cinema 다 빠지고 그냥 cinema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단어를 외우실 때 theater 자체는 공연장 아니면은 연극 요런 뜻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란 단어는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 1+1 프로모션 중입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오늘이 프로모션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프로모션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프로모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 프로모션은 여러분 이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요. 그래서 크게 4가지를 포함한다라고 하거든요. 광고, 촉진 활동, 홍보, P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광고는 advertising. 근데 여러분 요것도 조금 단어를 보면 이제 광고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advertising이 있고 commercial이 있죠. 차이가 뭔지 아세요? advertising은 모든 형태의 광고를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commercial은 시간을 소비하는 형태의 광고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TV 광고는 commercial. 그러면 신문이나 잡지나 벽보의 인쇄 광고는 advertising.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토익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광고예요. 제가 혹시 궁금하실까 봐 찾아봤어요. 자, 광고가 있고요. 촉진 활동은 뭔가를 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소비를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거 사시면 이거 드릴게요. 그래? 저거 갖고 싶어서라도 하나 살까? 사은품이라든지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똑같은 제품인데 조금 더 구매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촉진 활동은 사은품이나 할인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홍보, publicity, 홍보는 이제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광고랑 뭐가 다를까? 여러분 이거 요새 많이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사진 한 장당 유명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고 왜? 그만큼 제품이 알려지니까. 그쵸? 그 사람들이 특별히 광고를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활 속에 사진 찍는 배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시태그 하나 걸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SNS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소셜 미디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 각각의 SNS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는 소셜 미디어 계정이란 단어죠. 어카운트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글을 올리다, 포스팅, 거기 이제 올라온 글 같은 거를 언급을 해서 우리가 SNS라는 표현 쓰지만 실제로 영어로 문제 풀거나 하실 때는 소셜미디어라는 단어로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특정 사이트 이름 안 들어가고 그냥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PR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친숙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다루는 거는 요렇게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아무래도 일상에 소셜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 4번까지는 안 네 번째 PR까지는 우리한테 막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파지는 않아요. 다양한 소재를 건드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정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프로모션은 뭐다? 어떻게든 우리 제품의 판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빵이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빵은 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상관없어요. 토익에는 엄청 자주 등장해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제가 리딩까지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을 하진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에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그 빵이라는 말의 개념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겠어요. Food products, 음식이에요. That have been baked in an oven, 오븐에서 구워진 음식인 거예요. For example, cakes, biscuits and bread 이런 걸 총칭하는 단어가
baked goods예요. 케이크나 쿠키나 비스킷이나. 그러면 빵은, bread는 a food, 음식인데요. made from flour, 밀가루, water, 그 다음에 usually yeast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섞어서 baked, 구운 게 bread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bread 하면은 그림이 항상 식빵 그림이 나와요. 그런 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baked items 하면은요, 초코칩 쿠키, 머핀, 그 다음에 케이크, 다양한 그림이 나오고요. bread 하면은 항상 예문도요, a loaf of bread, 식빵 덩어리, 썰려 있지 않은 그 식빵 덩어리 있죠. 항상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미지를 간단하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잡는 Hackers.